오늘 제목을 제가 광대 수술, 왜 이렇게 수술할까? 요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내용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광대 수술에 대해서 역사와 또 제가 수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형수술에서의 마케팅 용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환자는 이렇게 수술하는 걸 과연 알고 수술 받았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환자가 2016년에 수술을 받고 저한테 내원을 하신 분이에요. 2016년에 수술을 했는데 이쪽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플레이트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네모난 플레이트랑 또 다른 위에 일자로 된 플레이트가 같이 있죠. 근데 환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거 왜 다를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수술하다가 이렇게 네모난 거 하나 고정했다가 조금 더 뭐 불안하거나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 정도 뭐 더 할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 병원이 이제 저한테 수술 후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수술하고 저한테 가장 많은 환자들이 와서 수술 잘 됐어요, 분류압 아닌가요, 뭐 고정 잘 됐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할 때 제가 내가 그 병원 실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너무 많이 이제 저한테 경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병원인데, 음, 이 당시 2016년에 수술 받았을 때는 이 체부 쪽에 골결손이라고 하죠. 이 상악동이 열리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안화 쪽으로 절골 라인이 이렇게 막 바싹 붙어서 막 안화골이 뭐 여기서 플레이트가 만져지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2016년대 그 병원의 모습이고, 이게 2017년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네모난 거 고정하다가 또 이때는 뒤쪽은 고정을 안 했죠. 2016년도에는. 이쪽은 고정을 안 했었는데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뒤 고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 고정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2017년도에 이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여기 이 네모난 플레이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어느 순간 느끼셨나 보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렇게 고정을 또 하나 하는 그런 수술 방법으로 수술 방법을 바꾸셨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역시나 똑같이 뒤에 아치 고정하고 네모난 플레이트 고정에 그 위에 고정 하나 더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안화 쪽으로 바싹 붓기 시작하죠. 이쪽으로 절골 라인이 점점 눈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45도 광대를 뭐 줄여준다라는 의미.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45도 광대, 앞광대, 뭐 이런 거 구분, 옆광대, 그 다음에 45도 광대.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지금 이 안화 외연, 바깥쪽 라인 바깥쪽이 옆광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도 광대, 그 다음에 여기는 앞광대예요. 근데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 그런 마케팅 용어가 나왔어요. 45도 광대를 줄이면서 앞광대를 볼록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도 이게 어떻게 뼈가 앞으로 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앞쪽이 앞광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45도 광대고, 그렇다면 이 앞광대에 플레이트를 박아서 이 플레이트 볼륨 때문에 앞광대가 튀어나오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인가 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모습이 안화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이 이제 관찰되기 시작했고, 2018년도 보시면 안화 쪽으로 이렇게 바싹, 이 환자는 이제 플레이트를 빼고 온 상태인데 안화 쪽으로 바싹 절골이 됐고, 이쪽이 보면은 상악동이 많이 열려 있는, 이쪽도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렇게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나면은 앞광대가 뭐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뭐 이런 내용으로는 조금 해결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2018년도까지는 네모난 요런 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하나 더 해서 여기 이렇게 3구짜리 플레이트로 이렇게 고정하는 요런 모습이었다면, 요 2019년 어느 순간부터는 요 위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나를 더 고정하는, 그러니까 업어치기거든요. 플레이트를 이중으로 덮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고정 방법은 쓰질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뭐 받겠다 그러면은 뭐 따로 라인을 놔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박아놓은데 위에다가 또 업어서 박지는 잘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엎혀져 있는 플레이트가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근데 반대쪽은 또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수술하다가 조금 불안하다고 느껴서 위에다가 하나 더 고정했나 보다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같은 병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가 2020년 되니까 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또 보여요. 근데 또 반대쪽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이 안 그렇길래 뭐 이것도 하다가 좀 불안해서 뭐 하나 더 박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데 보면은 플레이트가 다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제대로 고정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데는. 뼈에 박히지가 않고, 뼈가 이렇게 있으면 나사는 이렇게 수직으로 박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박히다 보니까 고정이 안 돼서 이게 다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또 2020년대 들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업어치는, 이중으로 덮어서 플레이트 고정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었어. 이런 고정은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뭐 정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응급 상황 뭐 이런 상황으로 뭐 할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반대쪽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도 또 불안해서 좀 더 박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쪽은 또 예전의 모습, 2019년도에 그때 모습이죠.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보니까 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항상 오른쪽만 이렇게 뭐 이중으로 고정을 할까? 뭐 이쪽은 왜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수술이 되게 특이하다.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데도 보면 이제 쇠 같은 이제 스크류 같은 게 하나 빠져 있는 게 보이죠? 실제 요 CT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스크류 같은 게 하나 빠져 있어요. 뭐 나사를 박다가 나사를 좀 빼먹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은 그렇고 이쪽은 안 그렇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제는 양쪽 다 그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루틴하게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걸로 바뀐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플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죠. 그냥 네모난 거 하나, 일자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일자 하나, 둘, 셋, 넷, 그 위에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개의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히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쪽은 또 네 개, 두 개, 그 위에 업어치기.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수술이 희한하게 하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박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걸 루틴이 이렇게 박아버리게 되네? 지금 보여드리는 CT는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CT 활용 동의해 주신 분들 CT인데, 동의를 안 해주신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왜 플레이트를 이렇게 이중으로 업어매치기를 할까? 왜 이렇게 덮어서 고정을 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로 앞광대를 나오게 한다고 광대를 광고하는 걸까? 아니면은 고정하면서 뭐 조금 불안해서 더 고정할까? 근데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광대가 있으면 여기 뼈는 단단하고요. 여기 뼈는 되게 얇아요. 굉장히. 여기는 두껍고 단단하고요. 여기는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백날 고정해봤자 완전하게 단단하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하든가 절골 라인을 바깥쪽으로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절골하지 않고 이쪽으로. 그래야 단단한 고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언젠가부터 이렇게 플레이트 고정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아치 고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수술이 뭐 어떤 식으로든 발전을 하고 본인이 수술을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 이제 바꿔가는 모습은 당연한데, 요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봤더니만, 이쪽은 이제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안 그런 데도 있고, 또 양쪽 다 이제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도 막 고정을 4개, 이쪽은 3개, 하나는 사각형짜리. 그래서 요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다가, 이제 또 이게 완전히 양쪽 다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왜 이렇게 이중으로 고정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제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행여나 뭐 앞광대를 볼록하게 나와 보이게 한다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이 왔는데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5줄이 박혀 있어요. 5줄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쪽에도 보면요. 플레이트가 5줄이 박혀 있어요. 이거는 정도를 넘어도 좀 너무 많이 넘어선 게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환자는 이 수술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알고서 수술을 받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금속 고정하는 이 플레이트 사용을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신데, 사실 얘도 이물질이에요. 뭐 몸에 못 쓰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뼈를 고정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플레이트를 쓴다는 것 치고는 너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크류 구멍이 들어가면 뼈를 갈아먹고 빵꾸 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뼈가 곰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뼈가 단단하게 나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그 꺾어놓은 이 양상을 봐도 엄청 밀어서 눌러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갭이 그래도 한 6, 7mm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를 많이 줄여 넣으려고 막 어거지로 이렇게 뼈에 단차만 들어가면서 밀어 넣는 게 과연 옳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정상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까지 막 뼈에 구멍을 내서 막 엄청난 나사를 박는 거는, 광대 수술 하나 하겠다고 플레이트 5개, 스크류 12개 한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의아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도 사실은 조금 의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수술하다가 요 이 플레이트를 제가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게 오버래핑이 돼 있는데, 이게 불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부러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요 수술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요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술을 선택할 때 수술 전후 결과, 뭐 줄어든 모습 이런 거 사진으로 주로 보시잖아요. 근데 사진은요, 메이크업하고 약간 조명 장난 치면요, 얼마든지 함몰이나 이런 거 안 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분 C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뭐 그 병원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 보시면 이 환자분은 저한테 왜 오셨냐면, 지금 여기 볼이 이렇게 꺼져 있다고 오셨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꺼진 데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함몰돼서 여기가 꺼져 보인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잘 하면은 이거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꺼져 있는 게 보이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면요. 이렇게 꺼진 위치, 여기거든요. 이걸 뼈 모양으로 보면 딱 뼈가 이렇게 없어요. 상악동이 열려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에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 요만큼 뼈가 없어지니까 이 빈 공간으로 살이 오목하게 패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피부가 이렇게 함몰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심부볼 있잖아요. 심부볼 위치가 바로 여기거든요. 심부볼은 팔자 부위에서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심부볼은. 그 다음에 이 상악볼이 없어져서 패이는 부분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상방 고정하면서 체부절골이 많아져서 이 패임이 생기는 데는 또 특징적으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패이면은 이거는 상방 고정, 체부 삭제량이 많았을 때 생기는 패임. 그 다음에 여기는 버트리스라는 데가 비어 있을 때 생기는 패임.
그다음에 여기가 패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병원을 선택하시고 광대 수술을 받으실 때 단순히 수술 전후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사진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메이크업이나 이런 간단한 조작으로 얼마든지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T를 수술 전후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병원들에서 이런 플레이트 고정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또 이 광대를 줄일 때 이 아치뼈를 이 머리뼈에다가 여기다가 고정하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이 뼈 광대를 아치를 여기까지 밀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류를 박아요. 머리뼈에다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광대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도 다음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한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한번 이렇게 고정되는 것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수술을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정된 모습을 보고 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이게 정상인지 이게 뭐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정을 한 거를 뭐 정성스럽게 많이 고정해줘서 고맙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뭐 이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말은 저도 안 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 뭐 뼈 괜찮고 잘 붙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플레이트를 왜 이렇게 고정할까?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악동이 이렇게 열리는 수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볼페임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모 선생님은 또 볼페임은 젊음의 상징이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다양한 주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또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는 저랑은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광대 수술 방법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판단할 때 한번 CT가 그 병원 CT가 어떤지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실제 모습 사진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은 뼈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CT 보여주면은 대부분 다 어떻게 수술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블로그든 유튜브든 뼈 수술하는 사람들이 뭔가 주장을 하려면 CT를 꺼내놓고 주장을 해야지, CT를 안 가리켜주고 안 보여주고 뭔가를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근거 없는 주장같이 들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되게 잘하는데 방법은 비법이야. 아무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어. 뭐 예전에 블로그 그렇게 하시던 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병원 안 하시지만 뭐 비법이다. 뭐 사진에 모자이크하고. 근데 모자이크 부분이 사실은 본인 수술에서의 핸디캡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고, 또 사진으로 CT로 보여주세요 하면은 뭐 개인 정보가 있고 뭐 이거는 개인 노하우네 뭐 이러면서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사진은 뭐 그렇게 딱 그 경우랑 상관없이 봤을 때 좋은 그런 느낌으로만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보의 어떤 조작은 아니지만 의도된 왜곡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만 가는 플레이트를 보면 이 수술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는 뭔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에 의미를 담기보다 환자가 이 사진을, 이 CT를 보고, 이거 고정이 제대로 된 건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고, 사실 이런 고정은 어떤 의도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모르겠어요. 뭐 겉모습이 아무리 이쁘면 뭐해, 안에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뼈가 이쁘면 뭐해, 겉에서 예뻐야지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뭐 누구 말이 맞다 누가 말이 틀리다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제가 진료실에서 요새 환자분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환자분들은 OX를 찾죠. 옳은 답과 틀린 답.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고 약간 중간적인 회색지대가 존재해요. 의학은. 어떻게 보면 의학은 거의 다 회색지대예요. 제가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드리죠. 환자분한테 되물어요. 그럴 때.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뭐 어떤 분은 아니요? 이러고 어떤 분은 뭐 커져요. 이러고 어떤 분은 뭔 개소리야?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물어요. 제가 의사로서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누가 했다면 의사로서 답을 할 때는 키가 커집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단 양말 두께만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져요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뭔 개소리야. 야, 양말 두께만큼 키 커지면 그거 누가 알아봐? 티나 나냐? 티도 안 나겠다, 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일반인으로서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뼈에서의 1mm가 얼마나 큰데요? 라고 주장하는 어떤 환자분이 계세요. 뭐, 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내가 1mm 자른다고 하고 2mm 자르면 환자분이 알까? 그 변화가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알까? 모르거든요, 거의. 거의 티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톱이 지나가는 그 뼈를 이렇게 자른다는 게 톱질하잖아요. 톱질을 하면은 뼈가 갈리면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톱 두께가 1mm 정도 되기 때문에 1mm가 썰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차가 1mm 정도는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1mm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런 사람은 수술하면 안 돼요. 다만 스크류 고정은 조금 다른 문제죠. 필요한 만큼 필요한 위치에 하는 거는 괜찮으나 필요 없이 같은 위치에 2줄로 하는 거는 밑에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밑에 고정이 잘못돼서 위에다가 덧방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밑에 걸 다시 빼버리고 위에다 새로 하죠. 그래서 단단한 고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해놓고서 위에 덧방을 치는 거는 잘못된 거를 그냥 위에 얹겠다라는 의도 또는 여기다 고정하고 여기다 고정해서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는 이 플레이트 두께를 이용해서 뭔가 볼륨이 증가하는 효과를 노리겠다? 뭐 이런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색지대에서 존재하는 그런 정보들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정보를 접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의사도 각각 주장이 다를 것이고, 뭐 환자도 느낌이 다를 것이고, 뭐 그러면서 누구 말이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99명이 수술받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한 명이 수술하고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인터넷에 글을 써요. 예를 들면 99명은 수술 안 한 척하고 조용히 살아요. 근데 한 명이 쓴 글을 보고 99명은 야, 저 병원 수술 잘못하나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검색했을 때 뭐 후기나 이런 걸 보고 저 병원 뭐 블랙이다 뭐 이런 논리 자체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그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거든요. 누가 그러던데 라는. 근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보여드린 요 병원의 사례도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데 의도한 건가? 아니면 실수인가? 그렇다가 요새 보니까 의도한 거네? 너 이런 의도를 왜 하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광고 마케팅에서 앞광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CT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실 때. 그 다음에 본인이 수술을 받고 CT를 꼭 확인하시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 3, 6 정도.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는 CT 꼭 확인하시라. 그리고 시켜주는 병원을 찾으시라. 꼭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방사선 피폭이 돼가지고 뭐 건강에 해롭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요거 확인 안 하고 밤잠 설치는 것보다는 그 방사선 피폭량이 훨씬 적어요. 정신건강이나 신체 건강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136은 꼭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